친명 호남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김의겸. 친문 인사였지만 친명 인사를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꽤 친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영대 의원에게 탈락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박균태 저 검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일단 박균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현역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입니까? 그렇죠. 대장동 변호사죠. 그 중앙지검 가서 조사 받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써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해가지고 같이 조사실 들어가기 대기실에서 사진 찍어준 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20%의 가산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죠. 대장동 변호사다 아니다 막 하면서 왜 가산점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광주의 민심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더군다나 20% 가산점이 되니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래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신영대 의원이 사실 하위 1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선을 한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그런데 김의겸 의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찐명 중에 찐명처럼 행동을 해왔잖아요. 아, 신영대 의원이 하위 10%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광주 광산 각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 한쪽 후보한테 20%를 주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하위 10%도 아니고 김의겸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선을 하니까 신영대 의원이 이긴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아까 비명 행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가산점, 감점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 결과를 어떻게 볼까요? 공정하고 과학적인 시스테믹한 공천이라고 볼까요? 아닐까요?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과 관련해서 매우 영향을 준다. 주요 정당의 공천 23%, 대체로 영향을 준다. 주요 정당의 공천 43%, 매우 영향과 대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를 합쳐서 66%입니다.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친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 양당의 이 공천, 잡음과 공천 논란을 가장 투표 행위에 결정을 미칠 사안으로 유권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장동이나 부인 법인카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도 이 공천 결과와 공천 파동을 더 투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사안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요 정당의 공천 평가입니다. 민주당부터 한번 보실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6%, 29%, 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27%, 합쳐서 잘못하고 있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25%, 합쳐서 48%. 이 여론조사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공천 잘못하고 있다는 48%인데 민주당 공천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많게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봤던 건 이 공천에 대한 평가를 가장 크게 투표 의사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양당의 공천을 평가한 건데 2월 5일 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오늘 3월 7일 됐는데요.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한 달하고 한 2, 3일 정도 되는 동안 우리가 민주당에서 와 이건 좀 박수 쳐줘야 되겠다는 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를 득점, 본전, 실점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행위를. 그런데 민주당이 2월 5일부터 본격화된 여러 가지 공천 갈등, 공천 논란 이런 또는 어떤 이제 그 친문과 친명의 갈등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박수 받을 일이 많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이 지금 공천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어떤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내가 고려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인데요. 지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이제 종로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황희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던 곽상원 후보를 지원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양천에 가가지고 황희 의원 지원 유세를 했었어요. 황희 의원과 곽상원 그 두 분의 지원 유세를 한 의도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공천 갈등 국면을 좀 이제 이거는 당에 좀 마이너스가 되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좀 국면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문 성향의 후보를 좀 의도적으로 유세를 지원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면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제 20여 곳에서 어젯밤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명 행사 논란이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 박용진 의원의 결선이 언제 나오냐면 11일 날 나와요.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한 주일 정도가 더 가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지게 될 경우 제가 보기엔 한 며칠간은 또 아마 그 뉴스가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상징적인 지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면을 전환하고 싶어도 국면을 전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선거 본선에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국면이 지나면 지지율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쪽에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있냐면 물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일부 적극적 지지층은 다시 회복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나 더 많은 유권자들은 야, 이거 좀 부당하다.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정당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의구심을 뭔가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뭐 완전히 지금과 여론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정 비중 본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쉬이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이슈로 생각하면 뭔가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는 민주당의 공심위원 출신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과 함께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총선의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과연 151석이 가능할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반이 안 되는 일당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과반이 그런 되는 정도로 정당은 이번에 나빠지고 없을 거다. 있고 예. 지금 저는 뭐 총선이 민주당이 좀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저는 지금도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 위기의식을 안 가져요. 공천 파동만 지나면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선거 판세가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